십성 간의 관계를 먼저 볼게요. 제가 12운성을 하려고 했는데 12운성은 급한 건 아니니까. 십성들끼리의 그 구조적인 상호작용들이 있어요. 십성들끼리 상호작용들이 있다. 그러면 내 명에서 메인으로 작용하는 십성을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를 꼽는 거예요. 그 글자가 메인으로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글자가 가진 힘의 세계를 봐라. 정관평관, 정인변인, 비견겁재. 이렇게 제가 지금 쓴 글자들이 십성 다예요. 이게 다 십성들인데 이 십성들끼리 또 관계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일간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일간이야. 일간 기준 우리는 이런 글자들로 오행한테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목가토금수를 떠나서 일단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십성의 옷을 입혔다. 근데 진짜 잘 맞죠. 기가 막히게 맞아요. 이거는 십성 심리 이런 것들은. 그러면 내 글자가 가장 힘이 있는 글자가 비겁, 비겁이 가장 힘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나는 식상의 힘이 제일 세라고 말할 수가 있고, 내가 뭐 정관의 힘이 가장 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장 힘이 센 글자가 그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해졌어요. 사주를 보면 나오죠. 저 같은 경우는 네. 오화잖아요. 그렇죠. 오화랑 자수 2개가 다 힘이 세요. 오화랑 자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청간 글자들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드러난 거니까. 청간 글자로는 경화와 개수가 힘이 세요. 그렇죠. 청간은 드러난 것,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것, 다른 사람들도 아는 것, 그게 청간 글자들이고요. 지지는 그거에 그런 근거가 되는 글자, 내면의 것들, 보여지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지지로 본다. 어쨌든 내가 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재성이 있을 수도 있고 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인성이 있을 수도 있고 비겁이 있을 수도 있을 때 메인으로 작용하는 글자를 뽑는 거예요. 메인으로 작용하는 글자를. 그래서 그 메인이라는 게 사실은 격이라고 말해도 돼요. 격. 그쵸? 격이라는 것도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격국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평진전에서 말하는 게 격국론인데, 격국이라는 거는 월지를 기준으로 월지 지장간에서 투간한 십성을 격으로 잡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는 분? 그러니까 그 격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용하는 것. 사회적인 게 중요해요. 사회적으로 용하는 것. 어떤 사람이 정관이 격이야. 정관이 격이야. 월지에서 나왔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간목일주인데 신유 월에 태어났대.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왔죠. 이 유금은 뭐예요? 경신금의 지장간에서 이 경신금의 그 신금이 여기에 올라왔잖아요. 본기가 투간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둥 자체가 신유라는 기둥 자체가 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정관격이다.
그냥 이렇게 된 사주는 심플하게 이 월간의 힘이 좋잖아요. 이렇게 기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자체로 정관 격으로 본다. 왜 정관이야? 간목이니까. 금금목하니까. 음량이 다르니까 정관이잖아요. 맞죠? 이건 그냥 수학이니까 만약에 지금 모르면은 그냥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격으로 잡혔다. 그러면 그 글자를 사회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공무원이에요? 대기업 다니세요? 무조건 직장은 직장이잖아. 정관이 격이니까 관을 쓰잖아요. 관. 벼슬을 했겠네요. 그쵸? 벼슬을 했다는 건 뭐예요? 나라님이 날 써준다는 거잖아요. 정관. 또는 내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벼슬을 했다는 건 공무원, 시청 공무원이에요. 뭐 그렇죠. 최소한 삼성전자 기획실에 있어요. 라든지 이 관을 용한다. 그게 격이에요. 어떤 사람이 간목하지 말고 신금 해볼게요. 신금인데 인성을 쓴다. 그러면은 뭐 기미월이야. 만약에 월이 기미월이야. 그러면 이거는 옳지. 인성이잖아요. 인성. 편인이네요. 그쵸? 월이 미에서 올라온 기토잖아요. 월지에서 올라온 기토잖아요. 얘도 투반이 편인이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게 투반. 네. 그럼 편인격이네. 이렇게 편인격. 편인격은 뭐예요? 뭔가 하나에 꽂혀서 하는 전문성이라 그랬잖아요. 정의는 국가 공인 자격증에 가까운 것이고 편의는 한 가지 내가 특정한 기술적인 어떤 그 전문 지식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럼 편인격. 그러면은 물어보는 거죠. 전문적으로 지금 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없네요. 맞는 게. 저는 해당 안 되는 거죠. 뭐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월치가 자수인데 네. 이게 임자나 개자가 없으니까 개자가 있잖아요. 아 저쪽에 있는 건데? 네, 그것도 격입니다. 아 그래? 늦게 쓴다. 아 그걸 늦게 쓴다. 네. 또는 운에서 들어오면 쓰죠. 운에서 그 글자가 미리 들어와 버리면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2년에 들어오는구나. 경금인데 정화가 시에 있어요. 이게 정관이거든요. 이게 정관이에요. 정관. 근데 얘가 시에 있는데 운에 의해서 병정화 대운이 들어왔어요. 병정화. 운에서 20년 동안 병정화 대운에 관이 안으로 실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했다. 근데 원구간에 있는 시에 있는 글자는 개인성에 가깝다. 다시 또 궁성으로 한번 잠깐 갈게요. 아 이게 진짜 뭘 하나 꾸시지를 못해. 궁성으로 가면 연월일시가 이렇게 있다. 이게 연, 월, 일, 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여기 있는 건 내 거가 아니라 사회 거예요. 사회. 여기 있는 건 내 거예요. 개인.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관, 아니 청관이요. 드러난 거가 보여진 거니까 그게 힘이 있으면 더 좋다는 거죠. 자 여기에 정관이 있어. 어떤 사람이 요 글자에 정관이가 있어. 그러면은 이 정관은 사회의 관이라고요. 내가 소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재성이 있어. 여기에. 그러면은 이 재성은 일 돈이잖아요. 사회의 일이고 사회의 돈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재성이 있으면 은행원이에요, 증권회사 다녀요, 뭐 자금부에 있어요, 뭐 그런다니까. 사회의 돈을 다루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정인이야, 정인. 그럼 사회의 인성이잖아요, 인성. 그럼 선생님을 해요, 뭐 이런 말 해요.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쓰는 게 요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정인이 있으면 출판업에도 많이 관여하시더라고요. 출판사에서 일해요. 뭐 출판사를 내가 차렸어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 인성이라는 게 이제 그런 그런 학문적 가치를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어. 만약에 관이 여기 있어. 제가 여기 있어. 인성이 여기 있어. 그건 내 거예요. 여기에 있는 글자가 여기로 나와 있다. 그러면 한 선생님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볼 게 없어요. 여기. 아니 그거 없어. 네. 여기 월지가 연월로 나왔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 글자를. 그런데 월지가 시로 나왔다. 당신처럼. 그럼 이거는 내 개인적인 거라니까요. 내가 개인적으로 다루는 돈, 개인적으로 다루는 일 이렇게 돼요. 시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런데 여기에 관이 나와 있어. 관. 그러면 내 관이라고. 내 관. 내 명예, 내 규칙. 사람들이 내 관을 따르길 바라겠죠. 내가 여기에 관을 갖고 있으면 내가 따른단 말이야. 내가 이 관을. 사회에서 정해진 규칙, 법, 규범 이런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관이 없고 여기에만 관이 있어. 그러면 그거 내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이 규모는 작죠. 규모는 작기는 하지만 저는 관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만 관이 있다고. 정관이. 그러면 이거는 내 거라니까. 내 거. 나중에 내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던져놓고. 제가 이렇게 관적인 역할을 지금 적어도 이 안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심지어 이 관이란 글자가 이 개인궁에서 나왔어. 여기 술토거든요. 여기서 나온 정화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월지에서 나와줘야 어떤 격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이 격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용하는 것. 그래서 이제 가정주부예요 이런 분들 굳이 격국을 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 성향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죠. 이것이 격국이다. 격국은 제가 한 두 타임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격국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언급을 할게요. 이런 게 격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러면 격 자체가 십성 간의 관계를 이해할 때 메인으로 쓰는 글자가 되겠죠. 격 자체가. 어떤 사람이 관계를 쓸 때 메인으로 쓰는 글자가 두 가지로 딱 압축이 되는데 식상과 재성을 쓴다. 어떤 사람이. 내가 기둥으로 또는 힘이 좋은 글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식상과 재성이야. 그러면은 이 명은 식상생재 하는 명이네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식상생재라는 건 뭐예요? 식상이 뭐 이렇게 능력, 기술, 말솜씨, 몸재주? 뭐라 그래야 되지? 운동 선수도 되겠죠? 이런 게 다 식상이에요. 내 몸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 식상이 생재를 했대. 그러면은 식상의 결과예요. 재성이라는 거. 내가 식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결과다. 재성으로 귀결됐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식상을 써서 재성까지 갔다는 건 식상이라는 거는 내가 표현한 거예요. 내가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 살짝 인성이 개입됐다 만약에 그러면 인성은 학위 전문성이잖아요. 전문성을 내가 공부해서
그거를 내 나름대로 식상으로 표현해서 쟤까지 갔다. 그렇게 관계성을 봐야 돼요 일단. 그래야 그 명이 보여요. 식상이라는 건 일간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성이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이 인성이 하나도 없고 식상만 있어. 그러면은 공부를 어떻게 한 거냐면요. 식상으로 공부한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인성은 책에서 공부한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학위까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한다, 뭐 학원에서 공부한다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거 없이 학원이나 학교가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고 거기서 내가 그걸 습득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지식 체계를 습득하는 것이 인성이다. 그럼 식상은 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익히면서 그것이 나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야구 선수야. 야구 선수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실 선생님도 제대로 못 만나봤어. 제대로 된 코치도 못 만나봤어. 그런데 얘는 타고났어. 야구 천재야. 그러면 내가 하는 거에 계속 배팅을 이렇게 했더니 이런 각도로 이런 속도로 이렇게 했더니 홈런을 치더라. 그게 식상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인성이 좀 개입이 돼 있어야 이 사람 잘 가르쳐요. 왜냐면 인성화 시켜서 가르치는 거예요. 식상으로 가르치면 야 엉덩이 좀 더 빼. 아 각도가 그게 안 맞잖아. 이런 게 식상으로 가르치는 거고요. 인성까지 좀 개입이 되면 이제 코치다 그러면 이렇게 그런 매뉴얼화 된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약간 체계화된 지식을. 운동에도 체계화된 지식이 있을 수 있죠. 골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스윙폼은 이렇게 이런 각도로 마지막은 이렇게 나와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전 못 치지만 그런 것이 인성의 어떤 개입이고 어떤 사람이 인성이 없이 식상으로만 했다 그럼 100% 체험적인 요소, 경험적인 요소고 얘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건 만든다는 뜻이라고요. 식상생재했다는 거. 그냥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해도 돼요. 조금 붙여서. 그래서 관이 개입되지 않았어. 어떤 사람이. 관이 개입되지 않은 식상생재야. 그러면 오너예요. 오너. 관이 개입되면 관 안에서 관을 대상으로 식상생재를 하는 거지만 관이 개입되지 않고 오로지 식상생재로만 돼 있다. 이 사람은 오너적인 성향을 가졌다고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사업체를 만든 거니까. 그래서 내가 내 발로 뛰어서 내가 계속 체험을 하면서 결과치를 얻는 거다. 그래서 관이 개입되지 않는 사람은 관이 개입되지 않으면 눈치 보기를 싫어해요. 뭘 싫어한다고? 눈치 보는 걸 싫어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대한 그거를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하잖아요. 내가 오너처럼 해요. 관에 들어 있어도 오너가 따로 있어도 내가 오너처럼 하고 있다니까요. 관이 뭐라 그러면 아씨 내가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 내가 오너처럼. 근데 관 입장에서는 아씨 말 더럽게 안 듣는. 그 심리 상태를 이해를 좀 하시면 이 십상간의 관계가 금방금방 풀려요. 식상생재를 그냥 오늘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식상이 다르죠. 식신정제하는 거랑 상관정제로 가는 거랑 식신편제로 가는 거랑 상관편제로 가는 거랑 다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까지 하면 머리가 폭발하니까 나중에 천천히 하고 식상생재라는 건 일간 주체로 이렇게 그 행위의 주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식상이 재성을 생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나의 이런 것들이 결과를 만든다. 생재한다. 결과까지 간다. 이거를 시간의 흐름으로 봐도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간목이 있는데 을목이랑 같이 병정화의 식상을 써서
그쵸? 저기 한 선생님 여기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네. 않아요. 간목이란 녀석이 응? 을목이랑 함께 병정화의 식상을 써서 병정화는 간목 기준의 식상이잖아요. 식상을 써서 생재를 했대요. 무기토. 무기토가 재성이잖아요. 생재를 했는데 거기서 관까지 갔대. 생재를 했는데 이게 관까지 살렸어. 관까지 살렸어. 이건 내가 속해 있는 회사. 또는 명예로 돌아왔대. 재물이 은행에 들어갔대. 그런 것도 되겠죠. 관이 재물을 보호하는 은행이거든요. 지켜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무데나 막 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임계수를 여기다 써볼게요. 이렇게 돼 있대. 간목이란 녀석이 임계수라는 인성을 공부해서 을목이랑 같이 병정화의 식상을 능력을 써서 생재까지 갔다. 이거는 이제 토는 재성이잖아요. 얘 간목 기준에서. 그래서 재생관까지 갔다. 이런 스토리라는 건 뭐예요? 결국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 기준을 여기다가 놓고 봐도 다 마찬가지죠. 돌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식상생재라는 건 식상의 결과다. 그러면 일간 기준에서 식상생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인지하고 갈 거 아니에요. 결과 인지. 내가 식상을 무조건 식상직만 하는 게 아니라 재성이라는 내가 다루는 일에 대한 결과까지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식상의 결과라면서요. 그러니까 식상의 결과가 재성인데 어떤 사람이 재가 없다 쳐. 재성이 없어. 식상밖에. 그러면은 결과 인지가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 식상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재가 안 되어 있으면 여행을 가는데 계획을 안 세워. 너 왜 계획 안 세워? 첫날 이거 하고 둘째 날 이거 하고 셋째 날 이거 먹을 거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물으면 그냥 가서 해. 어차피 계획대로 안 돼. 진짜예요. 계획대로 안 돼. 이 없으면 결과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상이 재성까지 가 있는 명은요. 근데 두 개 다 힘이 좋아야겠죠. 돼 있는 명은 내가 아이템을 이거를 개발을 해서 이거를 뭐 누구랑 몇 명 직원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팔면 1년에 마진이 얼마나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10년을 하면 이 정도의 규모로 키울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재화를 획득을 하겠다라는 결과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말하면 재성이 딱 잘 되어 있으면 그냥 오늘 제가 여기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처음 오시는데 여기 길을 모르신대. 어떻게 와야 될지 모르신대. 그러면 제가 지도 한 장을 띡 보냈다. 그러면 그분은 결과를 인지하기 때문에 식상을 써서 재성까지 와요. 잘 찾아온다고요. 재성이 결국 공간 개념도 되잖아요. 재성이 없으면 엉뚱한 데 가 계세요. 전화 와요. 여기 어딘지 모르겠대. 그래서 재성이 없으면 길눈이 어두워요. 한 번 간 길도 몰라요. 그러니까 식상생재를 심리 안에서 그 사람의 삶의 형태에서 가정을 이끄는 그런 상황, 회사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의 형태 다 추론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명리는 궁리라. 궁리를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그래서 재성이 있다는 건 결과를 인지한다. 결과를 인지한 상태에서 식상을 쓴다. 그게 식상생재예요.
결과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건 외우면 네, 외운다는 게 네,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과를 인지하는 게 죄예요, 죄. 그리고 죄라는 거는 돈도 되잖아요. 결과를 인지하고 식상을 쓰는 그러니까 목표 이게 지향적이네. 그렇죠. 목표 지향적인 거예요. 딱 이게. 와, 식상생재는 목표 지향적이다. 완전히 딱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재성이 있어야 그런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것이고 재성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손해 볼 짓을 안 하겠죠. 재산이 없으면 순돌이 아버지네. 할 뿐 이거예요. 할 뿐. 할 뿐. 어떻게 될지 몰라. 할 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결과를 모를 뿐 결과는 나오겠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거는 걔가 할 일이야. 나는 몰라요. 그게 식상생재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게 제가 재생관으로 해놨나? 뭘로 해놨나? 재생관으로 해놨나요? 네, 그다음 재생관이. 재생관 이거죠. 식상이 있으면 식상까지 써서 재까지 가는 거고요. 식상이 없어도 재생관을 해요. 식상이 없어도 재생관을 한다. 내 명예에 재성이 정확히 되어 있고 관성까지 이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 명은 재생관명이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이제 알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주로 재관이 이쪽에 있다, 올려 있다. 그럼 내가 사회적으로 재생관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냥 직장인명이에요. 재생관. 재생관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회사를 살린다가 되죠. 내가 일을 열심히 했더니 회사가 커졌네요. 발전했네요. 그게 재생관이에요. 재관이라는 건 내가 만들고 이런 거와 관련이 없어요. 재관이라는 건 주어진 거예요. 재성과 관성 얘기하는 거죠? 네, 주어진 거예요. 재관이라는 건 일도 주어진 거, 관도 주어진 거. 그래서 주어진 거를 열심히 했더니 환경이 좋아졌어요. 예요. 그게 재생관이에요. 내가 LG전자에 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입사했더니 3팀으로 들어갔어. 3팀 팀장이 너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으니까 이렇게 이런 업무를 담당해서 해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LG전자의 신입사원인 나는 들어가서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했더니 팀이 커지고 좋아지고 팀장이 너 열심히 했다 그러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어요. 그게 재생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명함을 파갖고 나는 LG전자 신입사원 누굽니다라고 이렇게 그게 재관이에요. 그게 주어진 울타리, 틀. 이거는 주어진 복량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사회복에 재관이 되어 있으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무슨 대학교 들어가서 경제학과 뭐 아니면 무역학과 이런 거 나와서 대기업에 입사해서 월급 받고 안전하게 끝까지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죠. 굉장히 그거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우리 세대까지는 최소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잖아요. 그게 재관의 복이에요. 근데 그 재관의 복은 주어진 거라니까요. 이런데 재관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운에서 들어와서 그때까지 살아요. 운에서 들어왔을 때 운에서 안 들어오는데 그나마도 못해요. 우리는 저는 재성만 있고 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없었나요? 운에서? 네,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저는 죽어라 얼마나 해야 되는 거구나. 진짜 안 들어왔네요. 그렇죠? 죽어라 일만 했죠. 그러니까는 회사가 튼튼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속한 회사가 일은 많은데 그 회사가 계속 발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발전한 회사는 내 회사가 아닌 거죠. 그러면 나는 그냥 계속 월급쟁이로 일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을 잘 했는데 관이 개입되지 않으면 오래 직장 생활을 하기는 어렵죠. 중간에 연운에서 이 대운이 없어, 그렇죠? 대운이 안 들어왔어요. 연운에서 관이 들어올 때는 괜찮죠. 승진도 막 해. 재생관이 되니까. 그럼 난 관운이 없네. 근데 관운이 없죠.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회사가 이렇게 커지고 튼튼해지고 발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회사네. 뭐, 그러니까 내가 뭘 해봤자 회사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는 인성은 잘 돼 있잖아요. 인성은 잘 돼 있으니까 관만 있어줬으면 관이 다시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관인으로. 그럼 다시 나한테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관이 들어올 때 세운에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 들어올 거라고 관이. 이때는 재생관까지 가서 관이 나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갔었겠다. 아 있다 여기 들어오네. 그런데 2022년부터 정관 평관. 그럴 때가 아니면 내 회사는 잘 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중간에 맥이 끊기기 때문에 관이 없는 재성운들은 결국은 뭐냐,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유지가 안 되죠. 관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관이 없으니까. 쟤는 항상 많지. 그게 재생관이에요. 여자가 그냥 가정주부로 아이들 잘 키우면서 살았대요.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은 직장운이 없네요 라고 하지 않았고요. 재생관이 잘 되어 있는 여자는 내가 하는 나의 집안에서의 나의 역할이, 재라는 건 역할이거든요. 역할이 집안을 살린 거예요. 남편이 커진 거예요. 남편이 능력 있어진 거예요. 그게 재생관 한 여자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저는 바라는 거 없고요. 나한테 잘 보필해주고 아이들 잘 키워주고 가정 내에서 이렇게 나를 내가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남자들 중에. 그러면 재생관 잘 된 여자 만나면 돼요. 재생관 잘 되면 책임과 의무를 다 해요. 내가 LG전자의 강과장인데 내가 재생관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상사한테 딱 붙어서 잘해줘요. 내 상사가 관이거든요. 그래서 막 가는 거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아요. 일단 같이 나가시죠. 저랑 점심에 고기를 먹읍시다. 그래서 막 위로를 해주면서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재생관이에요. 이게 상사도 되잖아요. 상사, 사장님. 그러니까 재생관이 돼야 아부도 해요. 재생관이 돼야 그 사람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줄 줄 안다고요. 그럼 상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얘를 볼 때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얘는 나한테 최소 정서적인 위로도 해주는구나. 나를 정말 위하는 사람이구나. 재생관 하니까. 그래서 승진은 재생관들이에요. 승진은. 식상생제들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잖아요. 씨. 관까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관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일에 대한 결과를 내는 것까지만 이게 생각이 머물고 내 상사가 나한테 뭘 원하는지는 생각을 못해요. 이해하셨나?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관이라는 이 상사 입장에서는 이 제가 인성이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나를 생하는 거니까 나를 도와주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이라는 상사 입장에서는 재생관을 해주는 애가 예뻐요. 식상생재하는 애보다. 그래서 승진을 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식상생재가 일을 더 잘하고 열심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할 때 저는 승진이 왜 이렇게 안 돼요? 라고 하는 분이 오면 그런 거 알려줘요. 상사를 만족시켜라. 네가 만족시키는 방법 중에 딱 네가 열심히 네 일만 하는 거가 있는 게 아니다. 상사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지. 그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더 크기 위해선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 나한테 밑에 직원이 ABC가 있는데 내가 부장인데 나 이사시키고 나 상무시킬 때까지 나를 보조해줄 애들이 재생관을 해주는 사람이지 식상생재만 한다고 그게 되겠냐고. 식상생재는 큰 틀에서는 좋죠. 회사 차원에서. 상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재생관이 돼줘야 된다. 이게 승진이다. 그래서 아니 저기 상사한테 가가지고 오늘 부장님 저랑 술 한잔 하시죠? 제가 쏠게요. 이런 거 해봤어요? 그럼, 아니요, 난 그런 거 안 해요. 그게 재생관이다. 자, 그런데 재생관만 있는 게 아니라 재생살도 있네요. 그렇죠? 오늘은 재생살까지 설명을 하고 재생살을 얘기하려면 다시 관으로 돌아가야 돼요. 관에 대한 개념. 월치에 있는 그 월치 그냥 그 한 글자 기준으로 네. 그게 식상으로 시작하면 이게 뭐 식상생재고 저처럼 그냥 그 재성으로 시작하면 이렇게 재생관 뭐 재생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기준이 무조건 월치 한 글자죠. 월지에서 지장관도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됐다 쳐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격을 어떻게 잡냐? 이 축에서 시작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개신기잖아요. 근데 이 병화 입장에서 이 축은 뭐예요? 상관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올라왔잖아요. 이 신금이. 그럼 이거를 상관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올라온 걸 봐야 된다. 정제잖아요. 정제. 안다스탠드? 모른다스탠드? 여기서 이건 상관인데 상관에서 올라오는 게 재성이잖아요. 그래서 재격이다. 정제격이다. 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상관짓을 해서 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죠. 상관에서 나온 재니까 상관생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상관이라는 건 나의 행위, 기술, 재주, 뭐 말하는 거, 그 행위가 대상에 맞춰진 것이고. 그럼 저는 십상관의 관계에 해당되는 게 없네요. 재극이 나십니다. 재극이님? 네. 재극이는 있구나. 해당 안 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올라오는 게? 자, 재생관, 재생살의 차이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분별력, 의심으로 재성을 주시는. 재극인으로 주식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0.1%만 주세요.
제가 10년 잘 나간다고 했으니까. 우리 모든 기업체랑 자문계약을 맺어줘야 돼. 나중에 강인의 명문 생활연구소와 기업체간 우와 경영 대박인데. 경영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죄가 없잖아요. 저는 무죄거든요.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다고? 죄가 없어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재산이 없으면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난 몰랐거든. 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이걸 차렸잖아요. 이걸 차릴 때 부모, 형제, 친구, 일가 친척 모두가 나한테 그거에서 네가 뭐 할 건데? 라고 물어요. 그럼 나는 몰라. 재산이 없으니까 결과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할래. 왜? 좋아. 그게 식상만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인성도 잘 돼 있어요. 잘 배우잖아. 인성을. 배워서 내가 소화해서 내 나름대로 식상을 쓰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못 가잖아.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네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 개업할 때 엄마가 입이 이렇게 대빨 나와가지고 떡은 내가 해줄게. 그래서 엄마 왔어요. 여기 옆에 와가지고 떡을 맞추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따님이세요? 네.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그랬어. 그런데 그 무슨 개업하시는데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 하면 못 써. 그런 거 하면 못 써. 떡집 사장님이 아니 떡치장이 아니고 거기 오신 할머니가. 여기 이 동네는 30년 40년 사신 분들 되게 그러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막 떡집 사장님은 막 민망해 하시고 막 그럼 나는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이걸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거기서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우리 엄마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것이 미국 유학 갔다 온 그게 이제 제가 이거를 인지를 했으면 하겠냐고 이걸 못하지. 인지를 못하잖아 나는. 왜 하냐 그러면 그냥 잘할 수 있고 좋으니까 그거 하는 게 나는 행복하니까 직장 생활보다 더 나을 것 같은 느낌만 있으니까 느낌뿐이에요. 여기까지 안 가니까. 그래서 그랬죠 처음에. 나 그냥 임대료까지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처음 수강생이 한 7, 8명 이제 되는데 그것만 이렇게 따지니까 임대료는 내겠더라고요. 네, 임대료만 내면 되잖아. 내 피해는 안 끼칠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결과 인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집착도 없죠. 돈이라면 이게 몰라요 저는 잘. 아니 오히려 이런 사람은 회장 스타일인데 즐기면서 하시다가 저지르고 밑에 이제 하나 쓰는 거죠. 관리하는 관에는 정관이 있고 현관이 있다. 둘 다 관이에요. 만약에 투관이 돼 있다. 그러면은 100% 관이에요, 둘 다. 관인데 정관은 순차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합리성이 있어요. 정관은. 그랬잖아요. 법이고 규칙이고 회사고 그거 순차성이 있어요. 정관이 있는 사람은 승진도 딱 그 룰에 맞춰서 제때 승진하고 이런 게 정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관의 직업성은 정관과는 많이 달라요. 현관의 직업성은 그렇게 보호받고 순리적이고 순차적이지가 않아요. 여기는 굉장히 급작스럽다. 직업 자체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벌써 딱 그 직업의 종류를 정관성 직업과 현관성 직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국민은행 다녀요. 그럼 정관성이고요. 나는 그 무슨 제3금융 뭐가 있나요? 오케이. 거기 다녀요. 그럼 이거 현관이에요. 느낌 딱 오죠. 그리고 나는 뭐 총무팀에서 뭐 삼성전자 총무팀에서 일해요. 그러면은 뭐 정관인 거죠. 사무직이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거기에 무슨 위험성이 있어요. 오다 가다가 사고를 당하지 않는 한 직장 내 위험성은 내포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나는 전투기 조종사예요. 당연히 편관이죠, 그거는. 이거는 승진을 순리적으로 순차적으로 한다 그랬죠, 정관은. 편관은 그렇지 않아요. 쟤 조종기 엄청 잘 몰아. 쟤 발탁해서 승진시켜. 특진을 할 수 있는 게 편관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섬유 쪽에서 일을 했는데 정관운이 끝나고 그분이 갖고 있는 게 원래 편관인데 편관성으로 다시 딱 들어가니까 그 외벽, 그 건물 외벽에 전기 공사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 정관 편관 자체가 이렇게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편관을 극복하는 글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식상 또는 인성. 편관을 이렇게 잘 쓸 수밖에 없는 십성 조합이 있어요. 편관을 잘 쓸 수 있는 거는 식신 또는 인성. 여기 상관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상관의 역할은 식신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게 뭐냐면 식신제살. 그건 뭐냐면 내가 편관은 어려움이에요. 전투기 조종하는 게 쉽겠냐고요. 그거 한 방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려움이라고. 그런 거를 식신으로 내가 제살했다 그러면 그걸 내가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식신제살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식신제살 형이 저 같은 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결사라니까요. 저 이 집을 꼭 팔아야 돼요, 올해. 그러면은 식신제사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파헤쳐서 팔리게끔 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식신제살이에요. 식신제살형의 심리 상태는 도전적이고 전투적이에요. 적극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되겠냐고. 그리고 인성이라는 건 이 편관을 공부해서 내가 이해해서 순화시키는 게 이제 살인상생인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를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재생살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식신제살이나 살인상생에서 말씀드릴 건데 재생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재생살이라는 건 제가 관을 만나면 내가 하는 게 다 모든가 안전하게 되잖아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걸로 가잖아요. 역할 자체가. 근데 재생살인데 살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살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거고 굉장히 위험한 그 운대예요. 그래서 재생살 운에 사기를 당한다거나 재생살 운에 사고를 당한다거나 재생살 운에 재산을 다 잃는다거나 재생살 운에 몸이 다친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재생살. 그럼 재생살 운이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편관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재운이 들어왔어. 재운도 막 세게 들어왔어. 그럼 재생살 되죠. 그런데 내가 또 식신의 힘이 강해. 식신의 힘이 강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다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재생관이라는 건 나를 순차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정관을 생하는 게 되는 거고요. 재생살이라는 건 문제를 키우는 게 되는 건데 문제를 키워서 그걸 해결하는 글자가 없으면 내가 그걸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요.